기억하시나요? 저 김민수예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20년 전 내가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아이. 그가 지금 내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선생님, 골수 기증동의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조태섭 씨 백혈병입니다. 아내 수진이가 내 손을 움켜쥐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물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골수 이식을 받으시면 5년 생존율이 70%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형제도 없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48의 나이에 이제 와서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 있을까?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조 씨,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무거웠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밖만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여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나 강한 사람이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강한 척하는 사람이죠. 가슴이 철렁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대학생인 딸 지은이는 요즘 나와 말도 잘 안 한다.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에요. 지난주에 지은이가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권위적.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살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3주가 지났다. 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HLA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입니까? 익명 기증자입니다. 다만 기증자분이 직접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가 나를 구해주려는 걸까? 혈육도 아닌 남에게 이런 도움을 받다니. 살면서 남을 위해 한 게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상담실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봤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 있던 남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조태섭 선생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하시나요? 저 김민수예요. 머리가 하얘졌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김민수. 20년 전 내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2반.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작고 왜소한 아이. 내가 괴롭혔던 그 아이. 선생님, 앉으세요. 이야기 나눌 게 많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용서인가 복수인가? 혹시 그 김민수가 맞습니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맞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명찰을 가리켰다. 김민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의사. 그가 의사가 되었다.
제가 선생님의 유일한 골수 기증 적합자입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됐다. HLA 10개 항원이 모두 일치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우는 0.001%도 안 됩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서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이식 받으실 겁니까? 민수가 물었다. 그 눈빛이 여전히 담담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04년 나는 30살의 젊은 교사였다. 열정도 있었고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었다. 김민수는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됐다. 작은 키, 말없는 성격, 낡은 옷차림.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아니,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였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다. 숙제도 잘해오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반회장 선거가 있었다. 선생님, 저 민수 싫어요. 걔는 가난하잖아요. 반장 후보였던 박준혁이가 쉬는 시간에 내게 말했다. 준혁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가볍게 타일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깊이 살피지 않았다.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의 책가방이 복도에 버려져 있었다. 교과서가 찢어져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나는 교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민수야, 누가 그랬어? 모르겠어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귀찮았다. 졸업까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아이들은 알았다. 선생님이 민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대담해졌다. 민수의 도시락을 숨기고 체육복을 버리고 의자에 압정을 놓았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느 날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왔다. 허름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청소일을 하신다고 했다. 선생님, 우리 민수가요. 민수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나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민수는 조용한 편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겠어요. 민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나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지 못했다. 피해자인 아이에게 책임을 돌린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졸업식 일주일 전 민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민수가 죽고 싶다고 해요.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목에 칼자국이 있어요. 제발 선생님. 나는 그제야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아이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가해 학생들을 징계했다. 하지만 민수는 졸업식에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본 건 졸업식 다음 날이었다. 교무실에서 전학 서류를 처리하러 온 민수 어머니 뒤에 민수가 서 있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나는 그 사건을 잊으려 애썼다. 다른 반을 맡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끔 꿈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민수. 나는 땀을 흘리며 깼다. 15년이 지났다. 나는 교감으로 승진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였다.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학부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다. 아빠, 저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요. 중학생이던 지은이가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강해져야지. 세상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수진이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다. 당신 왜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잖아. 나는 화를 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가 또 꿈에 나타났다. 3년 전 나는 명예퇴직을 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겼다.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었다. 체벌은 하지 않았지만 언어 폭력이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들어왔다. 조 선생님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이 말했다. 나는 순순히 사표를 냈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졌다. 할 일이 없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살았고 수진이는 낮 시간 대부분을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수진이가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난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상담실의 침묵이 길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제안을 들어주세요. 제안이라니. 저는 선생님께 골수를 기증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조건. 복수. 그가 원하는 게 뭘까? 이식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선생님의 생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그 정도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민수가 원하는 건 내 고백이었다. 내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방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일주일 후였다. 민수는 정확히 2시에 나타났다. 커피 2잔을 들고. 선생님,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가 노트를 펼쳤다. 선생님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제가 당한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직구였다. 나는 목이 메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한 2달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귀찮았습니다. 네.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제 첫 담임이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터지면 제 이력에 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적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결석하던 마지막 일주일,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징계했고 학부모들을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저한테는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이미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민수가 펜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제가 그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겠다고.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가 일어났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이식 날짜는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 상담. 민수는 이번엔 옛날 사진을 가져왔다. 이거 보시겠어요? 사진 속엔 중학생 민수가 있었다. 교복이 너무 컸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엔 빛이 없었다. 졸업 사진입니다. 저만 혼자 찍었죠. 졸업식에 안 갔으니까. 민수 씨,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수가 다른 사진을 꺼냈다. 대학 졸업 사진이었다. 똑같은 민수였지만 눈빛이 달랐다. 이건 의대 졸업 사진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 덕분이라니요? 선생님이 저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날개를 달았어요. 민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전학간 고등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더 심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 위해 서겠다고.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었어요.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민수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아이러니하죠? 제가 선생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됐다는 게. 왜 저를 살려주려 하십니까?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날 민수는 늦었다. 3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민수가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사가 된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시작됐다. 환자를 살리는 일이 보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중학교 교실 꿈, 선생님이 저를 외면하는 꿈. 3년 전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트라우마를 복수심으로 승화시켰지만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니다라고. 민수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환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무시한 사람들 위해 서기 위해서였다는 걸. 민수 씨, 그리고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임종 직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넌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차가워졌구나.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럽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더 걱정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상처받은 중학생이었고 여전히 복수만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선생님 이름을 봤습니다. 골수 기증 대기자 명단에서. 민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HLA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죠. 완벽한 일치. 제가 선생님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웃었다고요? 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얼어붙었다. 선생님이 제게 무릎 꿇고 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담당한 환자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백혈병 환자였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임종 직전에 그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다음 생에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수를 위해 의사가 됐지만 환자들은 저를 진짜 의사로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선생님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치유를 위해서. 민수 씨, 고맙습니다.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편지였다. 노랗게 바랜 편지.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유서입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읽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편지 첫 줄만 보였다. 조태섭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발견하셔서 살았죠. 민수 씨, 저는 20년 동안 이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복수의 이유로. 민수가 편지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이제 치료 시작하시죠.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 달 동안 무균실에서 지내는 동안 민수는 매일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담당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덕분에. 다행입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선생님, 퇴원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생각했다.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따님에게요? 네. 저는 딸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처럼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제 기준만 강요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왜 이렇게 성숙해졌습니까? 민수가 웃었다. 성숙한 게 아니라 지쳤던 겁니다. 복수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민수가 선물을 줬다. 이거 받으세요.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펜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편지 쓰세요. 편지요? 네. 당신이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당신 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과거의 다른 학생들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매일 편지를 썼다. 지은이에게 쓴 편지. 지은아, 아빠는 너에게 미안하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내 생각만 강요했다. 아빠도 한때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 이제 아빠는 알았다. 강한 척하는 것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수진이에게 쓴 편지. 여보, 2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참고 견뎌줬지만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짜 남편으로. 그리고 민수에게도 썼다. 민수 씨, 당신은 저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도 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3개월 후 나는 완전히 회복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건강하시네요. 덕분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았다. 민수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선생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뭡니까? 용서의 힘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선생님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다. 복수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선생님,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청첩장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와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제가 가도 됩니까? 제 은인이 왜 안 오십니까? 은희는 당신입니다. 우리 둘 다 서로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꼭 오세요. 결혼식 날 나는 수진이와 지은이와 함께 갔다. 민수의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도 행복해 보였다. 진짜 행복. 주례사가 끝나고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민수가 나를 바라봤다. 제 중학교 은사님이십니다. 조태섭 선생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당황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라는 것.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식이 끝나고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민수 씨 행복하세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만의 답을 찾으세요. 저는 의사로 사람을 살리고 선생님은 저도 알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후 1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 일주일에 2번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엔 어려웠다. 아이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어른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교사였는지, 어떻게 한 아이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용서했는지. 아저씨도 실수했어요? 한 중학생이 물었다. 그럼, 큰 실수를 했지. 그래도 용서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고, 더 중요하게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단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나는 66세다. 아침마다 민수가 준 펜으로 일기를 쓴다. 오늘 만난 아이들 이야기, 그들의 눈빛, 작은 변화들. 지은이는 이제 교사가 되었다. 아빠 학생들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렵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봐준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수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을 알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야 나를 알게 됐소.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승진했다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중이라고. 선생님, 언제 한번 뵙죠. 그럽시다. 커피 한 잔해요. 그리고 우리는 만난다. 은사와 제자가 아니라 서로를 살린 두 사람으로. 민수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수. 저야말로요, 선생님. 20년 전 나는 한 아이를 지옥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옥에서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돌아와 나를 구했다. 이제 나도 알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다. 용서의 힘을, 진정한 용기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법을. 괴롭힌 아이가 내 생명을 살렸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거다. 그 아이가 내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줬다.